자, 폭음을 했습니다. 폭식을 했습니다. 체중은 130kg까지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잠자는 패턴까지 일정치 않아져서 불면증이 생겼습니다. 누구 얘기일까요? 자, 오늘 국회를 방문한 국가정보원장 보고가 있었고요. 그에 따른 그 국회의 브리핑 내용을 들으시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인합니다. 김정은은 2012년도에 처음 등극했을 때 90kg이었는데 2014년도에는 120kg가 됐는데 최근에는 130kg로 추정을 한대요. 그래서 불면증이 걸려서 잠을 잘못 자고 자기에 대한 그 신변 위협 이런 것들 때문에 폭음하고 폭식 이것 때문에 몸이 많이 성인병이 발발할 가능성이 있다. 김경일은 장성택 사망 직후에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했으나 현재는 평양 외곽에서 특별 관리를 받으면서 여행 중이며 심리적 육체적으로 병약한 상태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뭐 이제 국가정보원이 보고를 했습니다만 뭐 신뢰해야 될 것 같은데 김정은이 120kg에서 130kg로 늘어나는 거는 그 10kg의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2014년도 김정은이가 네. 국조 근막염 때문에 네. 40일간 나타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국정원에서 김정은이 그 다리 엑스레이 사진을 들고 나왔습니다. 잠깐만요. 김정은의 다리의 엑스레이 사진을 네, 국정원에서 국회에도 보고를 했죠. 보고를 했다. 입수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먼저. 그러면 그렇다는 얘기는 현재 김정은이 측근에 네. 그 의료진 중에 누군가가 네. 우리 정부에 협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몸무게 130kg야 뭐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김정은 주변의 의료진 중에 하나가 우리 당국에 협조하고 있다. 저도 그 지난번 네. 그 우리 키에 리저브 연습할 때 네. 김정은이가 철봉각에 숨어 있다. 지하 진지, 네. 지하 지휘소에 숨어 있다고 하면서 뭘 하냐라고 말씀드리면서 와인에다 치즈 먹고 네. 그러고 있다 말씀드렸죠. 네. 저 친구가 주로 밤에 먹는 게 와인하고 치즈입니다. 그래서 네. 체중이 자꾸 불어갖고 그때는 더군다나 이제 지하에 지나야 되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와인 치즈를 알고 있는 거죠. 네. 휴민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일단 2008년도에 김정일이 처음 쓰러졌을 때 뇌졸중이었잖아요. 벌써 8년 전 일인데 그때는 북한이 김정일의 뇌를 촬영한 것을 진단을 잘 받기 위해서 선진국 병원에 이제 보내는 걸 우리가 가르쳤다고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때는 사람에 의한 게 아니라 기술력으로 인터셉트를 했는데 이번엔 사람의 입을 통해 들었다고 추정을 하시는 거네요. 추정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네. 추정입니다. 추정이고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네. 과거에 그 진료 기록 같은 것들 외국에 보내서 뭐 진단을 받든가 아니면 네. 뭐 프랑스 의사든가 중국 의사를 데리고 들어와서 진료를 받습니다. 네. 그러면 아무리 그 보안을 지킨다 하더라도 네. 국정원에서 뭔가 수단을 동원해가지고 그런 의료진으로부터 정보를 입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병명이 정확히 나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정확한 몸무게야 뭐 이렇게 그 무게 체중계에서 달아봐야 되겠지만 네. 일반적으로 이렇게 임신을 했을 때에도 이 초음파 검사를 해서 이렇게 그 머리 둘레라든지 몸통의 길이를 가지고도 이렇게 추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태아의 크기를요. 몸무게가 어느 정도겠다, 뭐 그 신체 발육 상태가 어느 정도다 추정을 할 수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경우에는 이제 화면으로 비치는 이 과거 사진과 현재 사진을 비교 분석만 하더라도 그 처음 등장했을 때보다 점점점 그 몸무게가 좀 늘고 있구나 이것을 육안으로도 좀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이것을 이제 좀 계량화해서 수치화해서 130kg까지 늘었다라고 이제 오늘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는요. 올 국가정보원이 국회에 보고한 것 중에 하나가 올 5월 달에 자, 김정은의 어머니의 여동생인 고영숙이 워싱턴 포스트랑 인터뷰를 했잖아요. 자, 그와 관련해서 이것 유입시키지 못하게 막으라고 지시를 했다는군요. 네, 오늘 정보위 보고 내용 중에요. 네. 그러니까 지난 5월에 고영숙이 이제 네. 그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를 해서 김정은에 대해서 어머니 말을 안 듣고 어머니한테 혼나면은 뭐 단식 투쟁을 했다. 이제 이런 내용이 일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런 보도 내용에 대해서 해외 대사, 그러니까 네. 북한에서 이제 해외에 파견한 대사들이겠죠. 네. 이런 인터뷰 자료가 절대 이 북한에 유입되지 못하게 하라라고 네. 김정은이 지시했다라고 오늘 이제 정부에서 그런 김정은 입장에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장면이 바로 고영숙 씨가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세탁소 하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뉴욕의 맨하탄 거리를 부부가 걷는 모습을 뒷모습을 촬영한 것 워싱턴 포스트가 공개를 했었죠. 네, 김정은 입장에서는 네. 자기 이모가 탈북을 해서 미국에 갔다는 자체가 엄청난 충격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발언이 뭐가 문제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네. 고영숙의 존재 자체가 굉장히 그 부담스럽고 네. 그다음에 고영숙 자체는 제가 볼 때는
김정은이한테 피해가 가게 인터뷰하려 했던 게 아니고 네. 나름대로 김정은이 우호적인 얘기를 하면서 네. 가끔가다 옛날 얘기를 어릴 때 성장 과정에서 무슨 고집스러운 모습 이런 그렇죠. 거를 곁들여서 얘기하는 것이 네. 김정은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네. 김정은 성격에서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되겠는데 네. 저 좀 미치광인이 뭐 이렇게 강한 사람으로 네. 생각하잖아요. 굉장히 샤이하고 내성적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 친구의 곤란한 거는 자기를 보살펴주던 이모 부부가 튄 데다가 네. 또 비자관 관리하던 외삼촌도 튄 데다가 네. 나중에 저 자기 어머니는 그것 때문에 한갑이 다가왔는데 한갑 잔치 못하고 머리 아파하다가 뇌졸중으로 죽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잔치도 못하고 그랬는데 그런 스트레스가 저 친구한테 들어가서 굉장히 내성적입니다. 네. 스위스 생활할 때도 보게 되면은 물론 외국어가 잘 안 돼서 그렇다 도 있겠지만 네. 또 자꾸 하니까 운동도 잘 못하고 해서 네. 농구는 좋아는 하는데 네. 외톨이처럼 지내는 사람. 자, 일단 뭐 대외적인 보안 이걸 굉장히 중시하겠습니다만 일단 고영희의 존재 자체 그리고 고영숙의 미국 망명 자체를 만약 북한 주민이 한다면 정말 세상이 뒤집힐 일이니까 차단을 지시했겠죠. 자, 이번엔 북한의 달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수출이 많이 줄고 있다. 이것이 국가정보원이 오늘 국회 보고한 내용입니다. 무기가 거의 10분의 1 토막이네요. 88%가 감소됐다? 이 정도인가요? 그러니까 유엔 제재가 효과가 생긴 것이고 네. 또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친북 국가들과 북한의 커넥션을 이제 차단하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석탄 수출도 줄었습니다. 이제 대북 제재가 시작한 이후에 40%가 감소했다는데 이제 중국이 잘 안 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있고요. 네. 석탄의 국제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네네. 물량 자체는 크게 안 줄었다 하더라도 네. 금액으로 하면은 좀 상당히 많이 줄게 된 그런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제일 궁금했던 것이 이제 북한의 달러 벌이 방법, 뭐 너무 없어지니까 아예 서해에서 조업할 수 있는 어업권까지 팔았다. 우리가 그동안 중국 배들 많이 단속했잖아요. 그거 이미 오래전 얘기입니다. 척당 네. 1,000만 원이라 그랬는데 이번에 네. 국정원서 한 거 보니까 척당 1,500만 원이더만요. 네. 같은 계산을 보니까. 그래서 그 많은 배들이 지금 서해 NLL에 와서 지금 저 조업을 하고 있어서 지금 난리인데요. 네. 지금 북한의 전체 수출이 준 건 맞는데 조금 이제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지금 광물이라든지 무기가 굉장히 줄었습니다. 대신에 네. 북한 산업 자체가 약간 변화를 하는지 섬유류는 좀 늘고 있다고. 섬유는 좀 늘고 그거는 있다. 제재 품목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중국이 하는 섬유류가 는 것은 네. 북한이 중국의 OEM으로 해가지고 네. 이렇게 섬유를 만들어서 중국에 팔기 때문에 그게 이제 수치가 많이 늘어나서 섬유류가 북한의 지하전을 대체하는 그런 주력 수출품으로 이제 변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서해안에 불법 조업 저희가 그동안 단속한다고 중국배를 계속 북한으로 밀어냈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동안 북한에 머물면서 잠시 머물다 잠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결국 척당 한 1,500대요? 1,500만 원, 우리 돈으로. 예, 여기 이제 1인당 한 척당 1,500만 원 정도의 돈을 주고 지금까지 북한의 중국배 가운데 우리의 수역까지 와서 조업하는 척수는 그동안 파악이 좀 되나요? 아직까지는 그 숫자까지 파악하기 좀 우리 쪽에 어려울 들어오는 정도로. 거예요? 예, 예. 우리 쪽에 들어온 건 어쩌다 들어오고 이렇게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그 네. 수가 파악이 안 됐거든요. 우리는 허가를 준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네. 일단 중국배 1,500척이 네. 북한 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네. 했기 때문에 아마 동해안과 서해안 다 합쳐서 아마 1,500척이니까 네. 우리가 다 배를 다 채울 수는 없죠. 그러니까 네. 1,500척이 와서 조업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국가정보원이 국회에 보고한 것 중에 핵물질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인도 신문이 보도한 것 때문에 중국은 대놓고 물건을 간접적으로 팔고 미국도 파악한 후 유엔 무대 차원에서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 같다는 저희가 보도를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것도 일단 확인 중이라고까지 얘기를 했네요. 미국 국무부에서는 네. 데이터가 좀 틀렸다. 네. 다 만든 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처음에 인도의 ANA 통신사가 네. 보도를 할 때 미국의 무슨 관계자를 인용했었죠. 관계자를 인용해서 보도했는데 그래서 미국이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다만 지금까지 파키스탄과 북한의 핵무기 관련해서 네. 미사일 관련해서 이 협조 관계를 쭉 보면은 네. 저는 그 보도가 네. 사실의 가능성이 좀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파키스탄 관련한 보도는 인도가 가장 정확하고 가장 공격적입니다. 네. 그 역도성이 있대고요. 북한에 관한 정보는 우리 국정원이 가장 정확하고 공격적입니다. 네. 미국은 인도에도 한 달에 걸치고 파키스탄 걸치고 있거든요. 자기네가 개입된 문제고 하니까 미국은 빠지는 거고 네. 이걸 우리 국정원이 확인해주면 또 곤란하니까 추적 중이라는 답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사실을 일단 보시고 국정원이 약간 정치적 발언을 했다. 저는 그렇게 보시면 맞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국회에 보고된 국가정보원장의 보고 내용 저희가 몇 가지 핵심적인 내용만 좀 간추려 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두 가지 소식 봤습니다. 김정모 교수님 여기서 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 소식입니다. 순위 확인합니다.